엔지니어링 리소스가 많은 다른 회사에 가면 일하기 훨씬 수월하겠지? 지금 재직 중인 회사보다 상황이 좋아 보이는 회사로 이직하더라도 결국에 리소스가 부족하다라는 문제는 늘 PM을 괴롭힐 것입니다. 프로덕트 매니저에게 결핍은 곧 디폴트인 것입니다. 곰사원은 곰대표. 안녕하세요. 곰사원은 곰대표의 똥곰입니다. 저는 4년차 프로덕트 매니저인데요. 제가 제품과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요즘 특히 자주 하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왜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기 마련일까요? 업계별로, 회사별로 PM이 담당하는 디지털 제품은 모두 다르겠지만 저는 내 제품이 운영하기 쉽다고 이야기하는 프로덕트 매니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프로덕트 매니저는 내 제품이 까다로운 각자의 이유를 수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고객 접점을 가진 프로덕트 매니저는 유저 플로우에서 온오프라인을 모두 커버해야 해서 관리 포인트가 많다고 말하고, 온라인을 주축으로 제품을 운영하는 프로덕트 매니저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고객을 만날 수 있어서 그로스 해킹 방법이 한정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프로덕트 매니저에게 왜 천국은 없으며 PM에게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역량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프로덕트 매니저가 갖추어야 할 여러 역량 중 하나는 바로 업무의 우선순위, 그리고 제품 기능과 백로그의 우선순위를 수립하는 판단력입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인력, 돈이라는 세 가지 자원이 차고 넘치는 회사는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객관적으로 리소스가 꽤 넘쳐나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효율성의 관점에서 자원 투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100의 리소스를 A에 투입하는지 B에 투입하는지에 따라 사업적 임팩트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주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모두 동나기 전에 생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존재하는데요. 스타트업이 보유한 현금과 월별 소진율을 기준으로 예측되는 생존의 기간을 바로 런웨이, 즉 비행기의 활주로에 비유하곤 합니다. 스타트업에서 100% 확신을 갖기 위해 데스크 리서치와 데이터 분석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60% 이상의 확신 상태 정도에서 즉시 착수하고 빠르게 개발하여 실험하고 레슨런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기도 합니다. 린 스타트업 방식은 말 그대로 생존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죠. 이렇게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도 있을 만큼 소중한 시간 자원, 인력 자원, 그리고 금전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프로덕트 매니저의 의무입니다. 저연차의 주니어라면 비즈니스 환경이나 제약 조건에 대한 충분한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회사는 늘 이렇게 엔지니어가 부족할까? 엔지니어링 리소스가 많은 다른 회사에 가면 일하기 훨씬 수월하겠지? 혹은 마케팅 비용만 더 많았어도 제품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같은 류의 생각들이요. 그러나 결국 어느 회사, 어떤 조직에 가더라도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리소스를 펑펑 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재직 중인 회사보다 상황이 좋아 보이는 회사로 이직하더라도 결국에 리소스가 부족하다라는 문제는 늘 PM을 괴롭힐 것입니다. 애초에 모든 것이 순탄하고 환경이 완벽한 회사나 원래부터 성공했을 제품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프로덕트 매니저는 주어진 리소스와 제약 조건 하에서도 임팩트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만 합니다. 프로덕트 매니저에게 결핍은 곧 디폴트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프로덕트 매니저가 활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 설정 기법과 여러 프레임워크도 많고, 경력직으로 프로덕트 매니저를 뽑는 인터뷰에서는 단골 질문으로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임팩트를 만들어 본 경험이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자신만의 의사결정 기준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PM 그리고 PO가 사용할 수 있는 정량적인 우선순위 설정 기법에는 아이스 스코어링이나 임팩트 맵 프레임워크 등이 대표적인데요. 잠깐 PM으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어 보자면, 여러 백로그나 피처 중에 정량적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한다는 명제 자체에 인간은 사고 실험을 통해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해낼 수 있다는 전제이자 가장 리스크 높은 가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떤 액션이 제품에 수행되었을 때 발생하는 명확한 영향도를 요소별로 파악하고 다른 외부 요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눈덩이 효과까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론적으로 다 맞다고 하더라도 결국 끝까지 가보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과정 중에 서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게 마지막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나 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많은 시간을 쏟는 것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고민을 거치고 나면 빠르게 실행하고 실패해서 실제 레슨런을 만들어 나가는 것만이 결국 정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PM에게 요구되는 우선순위 설정의 역량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내 담당 제품에 한정된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속한 조직 전체의 이익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팀에 할당된 한정된 자원으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제품을 고도화할 수도 있고, 혹은 내 담당 제품은 아니지만 다른 PM이 담당하는 제품을 고도화할 수도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물론 PM 개인으로서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제품에 리소스를 투입하고 싶겠지만, 만약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했을 때 내가 담당하고 있는 제품이 아니라 다른 PM이 담당한 제품을 고도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큰 임팩트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거시적인 전략가 그리고 배포가 있는 PM이라면 기꺼이 내 제품이 아닌 다른 PM의 제품을 고도화하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역시 최근에 제가 1년 이상 담당해왔던 제품의 기능적 고도화를 잠정 중단하고 대신 안정적인 운영 모드로 전환하자는 의사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의사결정의 근거는 제가 담당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현재 직면한 문제 상황이 있었고, 그 문제 상황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제 담당 제품의 고도화가 아니라 다른 제품의 신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마음과 머리로 깊게 애정하는 프로덕을 더 이상 고도화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직 전체의 효용 관점에서 나의 프로덕 전략을 짜고 객관화하는 것 역시 PM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우선순위 설정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슬립테크 기업 A슬립의 프로덕 오너이자 사용자를 사로잡는 UX UI 실전 가이드, 젠지 인문학의 저자인 김성현 디자이너님의 신간 한빛미디어의 사실은 이것도 디자인입니다를 소개하는 스폰서드 영상입니다. 2022년 제10회 카카오 브런치의 출판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브런치북 새로운 시대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책인데요. 오로지 디자이너만을 위한 책이 결코 아니고 모든 고객 경험은 결국 세심하게 디자인된다는 디자인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고객에게 와우한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UX 사례는 물론이고 실무적인 개념까지 함께 다루고 있어서 서비스 기획자, 프로덕트 메이커, 나아가 고객 관점에서 새로운 경험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외에도 저자 김성현 디자이너님의 브런치 블로깅에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PM, PO로서 고민해볼 포인트들을 다루고 있는 좋은 글들이 많아서 이 브런치 링크도 오늘 영상의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디자인입니다는 4년차 프로덕트 매니저인 제 개인적으로도 매우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그 중에 특히 10년 넘게 디지털 프로덕트를 설계한 저자가 정리한 4장의 디지털 프로덕트를 만들며 깨달은 11가지 사실 파트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 결핍은 디폴트다 꼭지에서 출발하여 오늘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총 5분께 감사하게도 오늘의 책 사실은 이것도 디자인입니다를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오늘 영상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왜 프로덕트 매니저에게 결핍이 디폴트인지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이것만 아니었다면 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주어진 제약 조건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사실 꼭 PM뿐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커리어 성장에 대한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똥곰이었습니다.